돈이 모이고 지식이 모이는 동공부 책공부 동공책공의 이상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만나 뵙는 첫 번째 시간이에요. 투자를 시작하시거나 노후 준비를 하시거나 자산 관리를 할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바로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투자에서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고요. 또 지식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책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책들을 골라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또 책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드리면서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은퇴 아이디어, 자산관리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제가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공책공의 첫 번째 스타트를 끊을 책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바로 이 책입니다. 벌거벗을 용기. 먼저 이 책의 지은이부터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에서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또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S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채권운용 부분 CIO 최고 투자 책임자라고 그러죠. 역임했었고 현재는 은퇴연구소에서 그 소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경록 소장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이면서 은퇴 전문가가 쓴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용기가 발가벗어야 할까요? 이 책의 서문에 보게 되면 더 오크라는 참나무라는 시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라. 젊거나 늙거나 저 참나무처럼 봄에는 눈부시고 여름에는 무성하며 그러고 나서 영롱한 빛을 가진 다시 황금색으로 모든 잎이 다 떨어지고 보라!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몸통과 가지만으로 벌거벗은 그 힘을 낙엽이 지고 스산하고 차가운 겨울이 오면 온전히 나무는 잎사귀 없이 제 몸으로만 세상을 마주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뜻에서 이 책 제목이 은퇴라는 것은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기 때 고관대작이었든 돈이 아무리 많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나무 잎을 벗어버리고 나면 맨몸으로 온전한 자기 몸으로 나이 들어서는 인생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벌거벗을 용기라고 하고 있고요. 은퇴 준비를 하면서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이 책에서는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퇴직 전에, 은퇴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저를 예를 들면 제가 기업체 상무입니다. 그러면은 상무라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상무가 아니란 이상건이란 개인으로 나 스스로를 먼저 바라보는 것. 성찰. 성찰에서 제가 좀 여러분들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이 한 6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성찰이 속에서 내가 무슨 힘을 길러야 되냐는 거죠. 바로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버티는 힘.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에는 친구, 직장부터 건강, 돈까지 의도치 않게 많은 것들이 나를 떠납니다. 변화가 많은 때입니다. 고독사 사례 중에서 50대가 30%를 넘는다고 합니다. 버티는 힘을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도 있어야 하고 정신력도 있어야 하며 인생의 사건에 대해 무뎌져야 합니다. 버티려면 참는 힘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좀 무뎌져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땠어?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맞설 수 있는 버티는 힘이 있어야만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자기 내면의 성찰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버티는 힘을 첫 번째로 키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관계가 되게 중요하죠. 관계.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부부관계입니다. 그다음에 자식과의 관계, 그 다음에 퇴직 이후에는 그동안 사회에서 맞았던 관계에 어마어마한 소위 말하는 빙하가 쩍 하고 갈라진 듯한 엄청난 분리를 통한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 관계가 어떠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마음에 왔던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 관계도 자식 중심에서 자신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도 관계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손주에까지 이어집니다. 저는 결혼한 자녀를 둔 친구들을 보면 제발 신경을 끊으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삶의 중심에 자신을 놓아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없으면 다른 관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은 화장실을 이용하실 때, 특히 남성분들은 소변을 앉아서 보십니까? 아니면 서서 보십니까? 저도 가끔 이 문제로 야단을 맞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이 저자가 이제 50대 후반이니까요. 그 자기 친구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일 재밌었던 답은 뭐냐면, 야, 넌 아직도 서서 소변을 보니? 딴 친구는, 야, 당연한 거 아니야? 화장실 청소를 해봐. 내가 화장실 청소 담당이 된 다음부터는 난 절대 용변을 보지 않아 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저도 잘 못하지만 어떤 상대방이 원하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은 내 중심적으로 하지만 상대방과 온전의 관계를 위해서는, 특히 부부관계, 그 가족관계를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이제 배려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그 소변을 보실 때 어떻게 하실지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산. 네? 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투자에 관해서 뭐 이 책의 저자 자체가 원체 투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뭐 재미난 내용들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뽑았는데, 그 장이 뭐냐면 투자를 보는 3가지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저는 프레임이란 말을 되게 좋아해요. 정말 매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옵션, 초기값이란 말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행복론으로 유명한 그 서울대 최인철 교수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을 제가 한번 예전에 잠시 만나뵐 기회가 있어서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심리학에서. 이분이 첫째도 프레임, 둘째도 프레임, 셋째도 프레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책도 썼고요. 두 번째,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행동 재무학의 창시자라는 리차드 탈러, 시카고 경영대학 교수로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국내에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행동 재무학의 창시자고 행태 재무학의 창시자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실험도 많이 하고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뭐냐? 라고 했더니 디폴트 옵션, 초기값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시작을 할 때. 프레임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뭐 대표적인 예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제가 매우 좋아하는 말입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내가 돈을 잃거나 실패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정말 재수가 없어. 대다수 경우에는 2가지 탓을 합니다. 때가 안 좋았어. 운이 나빴어. 상황을 욕한 거죠. 두 번째, 나와 마주했던, 관계를 맺었던 그놈이 나빴어. 걔가 나빴어. 상황 탓을 하고, 좀 성격이 좀 약하신 분들은 자기 탓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정신건강에는 상황 탓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자기 탓하는 겁니다. 반성을 해야지 탓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생은 해석해야 됩니다.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 뭘 해석하느냐? 그게 프레임이다, 프레임.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거냐? 결정하는 게 바로 디폴트 옵션입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에서 특히 여러분들께서 노후자금이라는 거를 운영하시면서 어떤 프레임을 가져야 되느냐?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로는 장기 프레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장기 투자는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가장 제일 맞는 게 뭐냐? 즉석복권이 제일 맞습니다. 딱 사자마자 내가 딱 결과 알아볼 수 있는 것. 인간은 미래를 불확실하게 보는 게 되게 불편한 존재입니다. 원시 시대에 내일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가 죽을지 굶을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먹었을 때 많이 먹어야 되고 오늘 할 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단기간에 의사결정을 잘 내린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야,
우리가 저기 한참 뒤에 저쪽 가면 우리가 뭐 딱 얼룩말 한 마리 잡을 수 있으니까 3개월 뒤에 우리 지금 좀만 먹고 기다려도 돼. 3주 후에 우리 뭐 코끼리 한 마리 잡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영양분을 다이어트를 해야 돼. 라는 말하는 원시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단기간에 눈앞에 보이는 거를 의사결정하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기 투자를 맨날 다 말하지만 실제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뭐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 평균 보유 기간이 몇 년이냐?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거는 막 5년, 7년 나옵니다. 그건 어디에 넣은 돈이냐? 퇴직연금에 든 돈입니다. 우리 같은 연금저축 계좌에 넣은 돈이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짧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짧게 투자해서는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 되게 유행하거든요. 근데 이거 만약에 우리가 10년 단위로 끊어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지수, 뭐 코스피 지수라고 그러죠. 뭐 코스피 200, 뭐 S&P 500 이런 식으로 그냥 시장 자체 투자, 지수 투자했어도 10년 단위로 끊어서 투자하면은 최고점에 들어가도 거의 마이너스냐가 많지 않습니다. 그 뭐냐면 기간은 변동성 위험을 낮춰줍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되는 데서는 장기적 프레임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나이가 들수록 소득 프레임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 가면 한 50대 이상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30억 있습니다. 30억짜리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30억 가지고 1층에 상가 임대를 주고 2층에 월세를 주고 3층에 여러분 가족이 사시겠습니까? 50대 이상 분들한테 둘 중에 하나를 여쭤보게 되면 딱 50대 넘어가신 분들은 열의 9은 전부 다 상가 건물을 산다고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바로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자산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월 꾸준하게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도록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주식에 대한 평가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배당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5% 줍니다. 근데 매년 5% 정도 배당하는 괜찮은 주식인데 이게 우리가 이 가격이 오를 거야 내릴 거야로 보게 되면 5%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요즘 뭐 강남에 가면 상가 수익률도 3%가 안 된대. 또 세금까지 계산하면 거의 2%대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상가 건물의 수익률도 한 2% 초반에 불과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주식 5% 주는 배당 관련주를 우리가 주가 오르고 내리는 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 5%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 회사 괜찮아서 매년 나한테 5%씩 현금 흐름을 주는 소득을 주면 그거에 대한 그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식의 소득 프레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개인의 자산 배분은 생애 설계 프레임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자기 인생 계획에 맞춰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왜냐하면 나만의 특성에 맞는 자산 배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명품 옷이 뭐합니까? 내가 입었는데 옷이 그냥 헐렁헐렁 크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내 생애 설계에 맞는 자산 배분,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업입니다. 업. 직업이죠, 직업. 일. 일본에서는요, 일본이 우리보다 이 고령화 사회의 경험이 대략 20, 30년 앞서 있어요. 그 퇴직한 남편분들 중에 그 아내한테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분들을 비유해서 젖은 낙엽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젖은 낙엽은 빗자루 쓸어도 쓸리지 않거든요. 딱 붙어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이 없으면 이런 사회적 관계도 잘 맺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관계가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실제로 저희가 실험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자, 퇴직하신 분들한테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놓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동그란 원에다 그래프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색칠해 가면서 그걸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면은 그릴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의 핵심은 뭐냐면 저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의적으로 선택 가능한 가용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퇴직 이후에 60세의 은퇴 시점을 보고 85세의 사망 시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려 가지고 있는 시간은 22만 시간입니다. 22만 시간. 22만 시간이니까 뭐 실감이 안 나세요? 그럼 더 좁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만 시간 중에 7만 6천 시간이 자는 시간이고요. 3,800시간이 아파서 누워있는 와병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이 11만 시간인데 이 11만 시간은 여러분들이 20대 후반에 직장 생활하셔서 60세까지 일했던 시기보다도 더 많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또 한 번의 어마어마한 시간이라는 자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섯 번째, 이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돈도 명예도 이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바로 건강. 건강은 제가 건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지 않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벌거벗을 용기를 보시면서 그런 내가 어떻게 그 인생 희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돈 공부, 책 공부하러 오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